총론은 우리가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할 때 작성하는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기수선계획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수립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대로만 공사를 집행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태풍 불면 우리 지붕도 날아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경우들,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에서 벗어난 범위의 총론 내용은 각 이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라던가 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서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근거를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마련해 놓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총론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소액 지출과 긴급 공사입니다. 여기 이제 예외적 사항의 인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소액 지출이랑 긴급 공사는 사실 두 항목이 이제 크게 차이는 없는데 말 그대로 소액 지출은 소액 지출, 소액에 관한 부분을 명시를 해놓는 거고 긴급 공사는 긴급한 경우들 입니다. 그래서 소액 지출과 긴급 공사의 차이는 사실상 금액의 한도가 있냐 없냐 요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소액 지출이랑 긴급 공사 모두 사용 근거에 대한 부분을 총론에 명시를 해놔야 되고 당연히 장기수선 충당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용할 항목은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항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액지출 예시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배관의 누수 또는 배수 펌프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던가 승강기가 고장이 났다던가 이런 예기치 못한 경우에 장기수선 계획대로 보수를 하려면 우리가 승강기 공사는 5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지금 당장 승강기가 고장났는데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액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소액의 범위가 얼마인지도 총론에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장기수선 사용 요건이라든지 한도를 정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소액 지출이고요. 긴급공사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 갑자기 아파트 이번에 또 울산에 화재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불이 나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갔다거나 이런 경우 이제 예기치 못한 사정이에요. 긴급공사도. 이런 사정에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이거는 이제 총론에 명시된 긴급공사 사용 근거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소액지출과 긴급공사 모두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장충금 사용하려면 뭘 작성하셔야 되죠? 그렇죠.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받으신 다음에 집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총론 샘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첫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긴급공사와 소액지출이 각각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용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긴급하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수시 조정을 진행하지 않고 일단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는 걸 총론에 명시를 해놓는 겁니다.